안녕하세요. 평소에 듣기만 하던 이 채널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부러움 때문에 어릴 때 시기 질투로 왕따를 당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요. 아빠가 건설 쪽에서 일을 하셨고 인테리어 쪽에서도 이름을 날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선물 같은 게 많이 들어왔고 그 덕에 나름대로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어린애들은 시기 질투가 많은 거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일 때 제가 좋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면 야, 지수 재수 없지 않냐? 지만 잘 사나? 맨날 저런 화려한 가방 메고 오고 진짜 재수없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거 알아? 쟤 엄마 없잖아. 아빠만 있대. 그래서 아빠랑 둘이 산다는데? 헐, 진짜? 대박이다. 어쩐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혼 가정이었네. 헐. 애들 때문에 저는 학교에 이혼 가정이라는 게 소문이 났고 어릴 때는 그 사실을 꽁꽁 숨기고 싶었는데 소문이 난 순간 죽고 싶었습니다. 애들은 제가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흠으로 생각해서 절 놀리기 시작했고 왕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결국에 중학교를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안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저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아빠는 지수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야, 아빠. 나 정말로 학교 생활할 자신 없어. 아침에 학교 갈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그냥 검정고시 본 다음에 수능 봐서 대학 갈게. 아빠는 최대한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딸내미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는 사실에 걱정이 크셨나 봐요. 계속 걱정되어서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딸내미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저 때문에 탈모도 오고 전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지수,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시험 잘 보는 것만 생각해. 알겠지? 아빠는 지수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우리 지수 편이니까. 아빠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지? 저는 아빠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원히 제 곁에서 저를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는 자퇴를 한 후 검정고시를 본 후에 2년간 수능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헐, 야, 지수 걔 그 대학교 들어갔대. 대박이다. 자퇴하더니 그 돌머리로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미쳤네. 세상 불공평하다. 우씨, 그 대학 가서도 왕따나 당해라. 길을 가다가 초, 중학교 때 같은 반 애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숨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는 제 뒷담을 까는 애들을 불러세워서 니네 뭐야? 아직도 나 괴롭히지 못해서 안 달랐니? 내가 부러우면 니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대학 붙든가. 어디서 뒤에서 뒷담을 까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재수없어. 그리고 나 어릴 때의 내가 아니거든?
너네들이 뒷담 까고 나 괴롭히면 나도 너네들한테 똑같이 해줄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알겠어? 저의 반격에 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했지만 어릴 때 겪었던 왕따의 트라우마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욕을 하든가 아니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활도 겨우겨우 하고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도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남자들은 저를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놈들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차, 좋은 가방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를 살살 구슬리면 저에게서 꽤나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대학생 때 잠깐 만난 남자친구는 네가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 진짜 나는 네가 잘 사는 집안 딸인 줄 알고 호감 가서 사귀었더니 완전 짠돌이잖아. 너 미쳤어? 우리 아빠가 잘 사는 거랑 네가 무슨 상관인데. 진짜 어이없다. 하,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써야 해? 내가 왜? 왜냐고? 내가 니랑 사귀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지우기 힘든 상처들이 쌓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고, 저는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흘러갈까?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더라고요. 사람들 앞에만 가면 제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거의 지옥이라고 보면 됐어요. 여튼 그렇게 삶을 살던 중에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어요. 죽으려고 연탄이나 사러 갔습니다. 바보처럼 저는 시장에 가면 무작정 연탄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부탄가스나 각종 자재를 파는 집에 가서 여기 연탄 팔아요? 아니, 요즘 누가 연탄을 써요? 그런데 연탄이 왜 필요하대? 저기 건너편 고깃집에서 연탄 쓰긴 하는데 거기서 하나 얻을 수 있나 물어보든가. 네, 알겠습니다.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저는 그 사장님이 말해준 연탄구이 고깃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요 하면서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네?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본 얼굴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그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국밥집 아들이거든요. 잠깐 제가 밖에서 스트레칭하고 있다가 그쪽이 연탄 찾는다는 거 듣고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안 좋은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간 어떻게 내 생각을 읽었지? 내가 안 좋은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멘붕이 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 서 있으니 그 남자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 따라와 봐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전 그 남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 나쁜 남자가 저에게 다가온 것 같아서요. 제가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남자는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그 남자가 다가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람떡방 아주머니.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늦게 나오셨잖아요. 아이고, 상철이 형님도 오셨네요. 생선은 잘 팔려요? 저번에 상준이가 생선 사러 왔다가 없어서 집 갔잖아요. 알바 좀 쓰세요. 아이고, 할머니도 오셨네요. 요즘 고사리가 잘 팔리나 모르겠네. 상인들에게 넉살 좋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신뢰가 확 생겼습니다. 저 보셨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요. 신원 확실히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 청년을 따라서 간 집은 한 국밥집이었습니다. 흰머리가 새하얗게 있는 꼬부랑 할머니가 앞에서 순대를 썰면서 국밥 육수를 내고 있었고, 귀가 어두운 것인지 저희가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순대를 썰고 계셨어요. 그 청년이 엄마, 나왔수다.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저희를 본 할머니는 옆에 있는 처자는 누구야? 내가 아끼는 동생이야. 그 청년은 저를 아끼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며 저를 식탁에 앉힌 후에 국밥을 내어오더라고요. 깍쟁이처럼 생겨서 이런 국밥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숟갈 더 봐요. 내가 새벽같이 나와서 푹 끓인 거니까 맛은 있을 거예요. 누린내도 없어요. 저는 얼떨결에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배라도 든든하게 채우고 다녀요.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사는진 잘 모르겠는데 항상 힘내시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다시 찾아와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쁜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그 남자의 위로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자들은 어떻게든 제 몸을 탐하거나 아니면 돈을 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고, 여자들은 저를 미워하든가 왕따시키거나 그랬습니다. 남녀 따질 것 없이 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선물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고, 그 남자는 말없이 제 곁에서 등을 두들겨 주었지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연을 처음 트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따금씩 새벽에 그 국밥집을 가서 국밥을 한 그릇씩 먹고 오고는 했습니다. 지수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빛이 엄청 좋아졌어. 무슨 일이야? 아, 다른 건 아니고 요즘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하다, 지수야. 너 원래 맨날 울상이었잖아. 지인들은 제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게, 요즘 따라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 저는 머쓱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인들은 의외라고 하면서 저의 변화에 신기해했어요. 항상 저는 우울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그 남자를 만나서 제 인생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음지 같은 제 삶에 한 줄기의 빛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을 받아주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가 내 곁에 있으니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아빠도 우리 지수 요즘 표정이 밝아지고 아주 보기가 좋아. 대학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 바로 붙어버린 대기업에서 동료들도 지수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요? 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그시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 남자와는 딱 3년 연애를 했습니다. 저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그 남자도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전 먼저 그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둘 사이를 가로막는 딱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 집안 차이였습니다. 제가 국밥집 아들이랑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말을 하니 같은 직장 동료들은 소위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와, 지수씨, 남자 보는 눈 없다. 그렇게 쥐뿔도 없는 놈이랑 왜 결혼을 하려고 해? 지수씨, 집안에 돈도 많고 외동딸이니까 아빠 거 다 지수씨 거 아니야? 그놈, 그거 노리고 지수씨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대기업에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집안도 좋은 여자가 국밥집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대체 웬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사람들은 저를 뜯어말리고 그냥 아주 쌩 난리가 났습니다. 국밥집 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왜 결혼을 하냐. 그런 놈은 연애에서 끝내야 한다. 정신 차려라. 등등. 저도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집안도 별로고 홀엄마랑 함께 시장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그 남자는 제 목숨을 살려준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아빠는 네가 그놈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다. 아빠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응원하고 지지했지만 이건 아니야.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다. 응? 아빠도 저를 반대했지만 저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모를 거야. 이 남자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이 남자 없으면 나 안 돼. 죽을 뻔한 걸 살려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나 사실 정말로 죽으려고 연탄 사려고 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건네면서 위로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고. 동공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부짖으면서 아빠에게 말을 하니까 아빠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지수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아빠는 알겠다. 아빠가 너무 생각이 짧았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지수가 행복한 건데.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들 제가 철이 없다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찼고요. 하여튼 결혼에 성공한 저는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제 드디어 완전체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도 않다.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고 주말이면 국밥집에 가서 어머님과 남편을 도왔어요. 어머님은 우리 며느리한테 항상 미안해. 서울 깍쟁이,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아가씨가 이런 국밥집에 와서 고생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 에이,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저에게는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어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셨어요. 저는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마음속에 짐이 있었던 것인지 매일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행복하지만 소박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가장 행복할 때 불행한 일이 터지더라고요. 아빠의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일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인테리어 쪽에서도 꽤나 유명한 분이셨죠. 그런데 한 프랜차이즈가 아빠에게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인테리어를 맡긴다는 계약을 했는데 아빠가 공사를 다 하고 대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본사에서 회계상 비리가 터져서 사업을 잠정 중단한 거였습니다. 원래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그 프랜차이즈 점에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한 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나봐요. 아빠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되면서 아빠는 받아야 할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인테리어랑 인건비로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한순간에 회사가 흔들리게 된 것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아빠가 쓰러지고 회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건설 쪽은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아빠는 회사를 살리겠다고 집까지 팔면서 현금을 마련했지만 쉽지 않았고 건강까지 악화된 아빠는 결국 쓰러지게 된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면서 아빠 안 돼.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고. 제발 이건 아니야 아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아빠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아빠가 다시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저는 쓰러진 아빠의 병실에서 24시간 간병을 했습니다. 아빠의 자금 사정도 힘들어지고 저도 심적으로 힘드니까 너무 우울했어요. 나는 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항상 행복할 때 이렇게 힘든 일이 터지는 거지? 아빠를 간병하느라 남편과는 거의 별거하는 부부처럼 살았어요. 남편한테 자주 가지도 못하고 회사 끝나면 바로 아빠의 병원에 갔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자주 보는 거였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집안에 아픈 사람 생기면 가족들이랑도 멀어지고 그런다니까. 나도 아빠 아플 때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져서 2배로 힘들었어. 그러다가 결국 내가 이혼한 거잖아. 회사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러다가 아빠도 잃고 남편도 잃게 되는 안 좋은 일이 내게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남편의 국밥집에 오랜만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밤 늦은 시각이었죠. 그런데 국밥집 사이로 남편과 한 여자가 앉아서 손을 맞잡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시어머님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밝은 미소로 그녀를 보고 있었고요. 뭐야 저 여자? 저 여자 뭔데 내 남편 손에 깍지를 끼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 남편과 그 여자. 그 둘은 팔짱을 끼고 국밥집 뒷문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녀에게 포장된 국밥을 손에 쥐어줬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살포시 기댔다가 팔짱을 낀 상태로 포옹을 하는데 순간 너무 열이 올랐습니다. 정말
역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아빠가 아파서 내가 간병하는 사이에 불륜 저지른 거야? 역시 회사 사람들 말이 맞았어.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한다는데 주변 사람 말 들을걸. 역시 이 남자도 내 돈 보고 만났다가 우리 아빠가 쫄딱 망하니까 날 배신한 거야. 역시 난 항상 이런 식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내 인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내 인생. 저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국밥집으로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사람이 패닉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원에서 하염없이 서성이면서 심란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꼬박 밤을 새고 새벽에 다시 국밥집으로 갔어요. 저를 본 남편은 뭐야 당신? 말도 없이 왔어? 내가 우리 남편 일 터오는데 말하고 와야 하나?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당신 왜 그래? 저는 기가 차서 당신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 나 몰래 여자 만나고 있지? 나도 사람이야. 촉이라는 게 있다고. 어쩐지 요즘 당신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다 봤어. 어젯밤 당신이 어떤 여자한테 팔짱 끼고 어깨 기대고 손깍지 낀 거, 그리고 어머님이 그 여자한테 국밥 챙겨준 거 나 다 봤다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아니, 어제 국밥집에 왔어? 왜 말 안 했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진짜 실망스러워.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꺾고 당신을 선택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불륜 저지르니까 기분 좋니? 좋았어? 남편은 저의 말에 실소를 터뜨리더라고요. 여보, 오해하지 마. 그거 불륜이 아니라 우리 사촌 누나야. 미국에서 변호사 일하다가 이번에 한국 들어왔고 내가 아버님 일 소송 관련해서 물어볼 것도 있고 돈도 좀 빌리려고 해서 어젯밤에 만난 거야. 밤 비행기로 들어와서 그 시간에 만난 거고. 저는 남편에게 사촌 누나가 있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먼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사돈이 건설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니 아는 분을 총동원해서 먼 친척 중에 미국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연락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만난 거였어요. 아니, 장인어른이 지금 소송해서 건설대금 받아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그걸 못하니까 대신해서 알아본 거야. 당신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해서. 오해하지 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우겠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촌 누나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몸에 긴장이 풀려서 바로 쓰러졌어요. 뭐야, 난 그것도 모르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당신 앞으로 힘든 일 생기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줘. 나도 당신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나도 이제는 당신과 가족이고 당신의 남편이잖아.
남편의 말을 듣고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빠 쓰러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 당신도 나한테 마음이 떠난 것 같고 그래서 우울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니. 괜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갉아먹은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멍청했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가 하면서요. 저는 어머님 죄송해요. 오해해서. 전 이것도 모르고 괜히 어머님이랑 남편 의심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국밥집을 운영하느라 배우질 못하고 법 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바로 도와주고 싶었는데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이거 받아. 이거면 도움이 좀 될 거야. 어머님은 저의 손에 하얀 색깔 봉투를 쥐어줬어요. 저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사돈 병원비로도 좀 쓰고 집 경매에 넘어간 거 이 돈으로 낙찰 받으라고. 저는 봉투를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수표 몇십 장과 어머님이 평생 모은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이번에 사돈댁집 담보로 돈 빌린 거 못 갚아서 은행에서 3차 경매에 들어갔다면서 그 집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걸로 집 지켜. 그리고 사돈 지금 병원비 밀린 것도 내고 남은 돈으로는 변호사랑 소송할 때 써.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평생 국밥집을 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 그 소중한 돈을 저에게 건넨 거였어요. 그리고 적금 든 것도 깨서 수표로 바꾸어서 저에게 준 것이었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라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미안해서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지. 돈은 쓰지 않으면 똥이 되는 것이야. 써야지 그 가치를 알 수 있지. 어머님의 속 깊은 한마디에 그간 어머님을 의심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고요. 그 다음날 남편의 사촌 누나와 함께 로펌에 가서 아빠가 못 받은 건설 대금 관련해서 형사소송을 준비하였고 동시에 아빠에게 사기를 친 그 프랜차이즈 대표에게도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다행히 승소를 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근저당을 걸어서 땅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남편이 도와줘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아빠를 위해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빠의 몸이 점점 회복이 되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건네주신 돈 덕분에 아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낙찰을 받아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가 아빠에게 물려주신 집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의 가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었고 몇 번의 위기 속에서도 지킨 집이라서요. 눈을 뜬 아빠는 저에게 지수야, 정말로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아빠가 쓰러져서 정신 못 차리는 동안 우리 딸이 딸 노릇을 톡톡히 했구나. 아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빠 집 경매에 넘어간 거 막아야 한다고 하셔서
돈 보태주신 거고, 남편의 먼 사촌 누나가 미국 변호사 형사소송 전문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상담도 하고 여러모로 많이 알아봐줘서 함께 소송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말고 남편이랑 어머님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빠는 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자네, 내가 사실 자네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이렇게 감동스럽게 내가 아플 때 내 딸을 지켜주고 나를 도와줬다니 다시 보이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의 진면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시장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폄하했으니 말이야. 미안하네. 그리고 너무나도 고맙다네. 자네 덕분에 내가 심적으로 참 많이 편해지고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었어. 아버님,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저에게 참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언젠간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빨리 쾌차하셔야죠. 아빠와 남편은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아빠는 제 남편을 안 좋게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엄청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생각한 것보다 현명하고 건실한 청년이라는 것을 아빠가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퇴원을 하게 되었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자금을 빌리고 하나 둘씩 정리를 해서 조금씩 다시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법이란 게 항상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서 아빠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승소를 통해서 받아낸 돈을 가지고 다시 사업에서 현금 흐름을 마련하게 되었고 명불허전 아빠의 사업 수완으로 다시 보란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것에 성공한 아빠는 번 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국밥집 인테리어를 해주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저희 남편 가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항상 아빠 회사 식구들이랑 회식이 있으면 제 남편 국밥집으로 가서 자랑을 하고 수육이랑 국밥을 먹곤 했죠. 그렇게 남편은 아빠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회사 식구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드물게 정말로 진국인 것 같다고 인정해줬어요.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저도 힘들고 결혼을 괜히 했나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묵묵하게 저를 기다려주고 절 응원해준 시댁 식구들과 남편 덕분에 힘든 인생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는 좋은 일도 함께 하지만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면서 성장하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닥친 이 일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고요.